정책. 자, 정책에 대해서는 뉴턴이 사과나무 떠는 기다리는 거죠. 네, 간성의 법칙이 있죠. 뉴턴의 1법칙. 정책에도 이 간성의 법칙이 보이더라고요. 자, 노무현 정권 때 규제. 그러다 금융이 터지면서 규제 같은 게 다 좀 풀어졌죠. 이명박 때부터 부양. 박근혜 때도 부양 하다가 하반기에 아까 대출 규제 시작됐죠. 그때부터 규제. 계속 규제. 다음 정권 내 보고서 바뀌겠죠. 자, 서울시의 이제 그래프예요. 자, 규제 있을 때 집값이 상승해요. 그래서 규제하면 상승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금융위기 때 떨어지죠. 그다음에 이명박 때도 막 부양을 하는데 집값 부양하는데 집값은 오히려 계속 내려가요. 자, 왜 그러냐? 집값이 내려가니까 부양하는 거고요. 집값이 올라가니까 규제하는 거예요. 자, 그럼 앞으로 규제가 한 번 되면 계속해요. 왜냐면 집값의 방향이 쉽게 안 바뀌어요. 부양하면 계속 부양해요. 어느 정도 오를 때까지. 그리고 어느 정도 오르기 시작하니까 다시 규제를 쓰는 거죠. 근데 이 규제가 이 과거의 노무현 정권 때 사례를 해가면서 계속 이 상승을 만들어내서 급등을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도 규제면 집값은 올라가는 게 높겠죠. 그럼 과연 집값을 풀어주는 완화 정책이 나올까요? 저는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. 네. 여튼 정책은 이렇게 방향성을 떼요. 그러면 전국이 이러느냐? 아까 말했다시피 아니라는 거죠. 이거는 이제 대구인데요. 규제 쓰니까 대구는 말 잘 들어요. 그러다 이명박이 정권 때 부양 정책을 쓰니까 올라가요. 부양과 함께 계속 올라가. 근데 다시 규제하니까 뭐 공급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제자리에 있다가 계속 조금씩 다시 올라오긴 하죠. 아무튼 전국이 똑같은 모습을 띄지 않더라. 그러면은 우리는 뭐 올라가는 지역 잘 찾았다가 좀 이제 많이 올랐다 싶으면 다른 지역을 찾아서 올라갈 지역이나 올라갈 때 편승해서 타고 다시 또 옮겨 타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로드맵 간단하게 할게요. 길게는 못하고 무주택자나 주택이 없다면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전략인 것 같아요. 비과세 쓰기 위해서 한 채만 하던가 아니면 청약을 노리던가 아니면 집 여러 채 그냥 사버리던가 아니면은 한 채는 비과세를 노리고 나머지는 뭐 법인이나 상가든 오피스텔에서 다른 걸 투자하던가. 그러면은 첫 번째 주택은 우리가 알다시피 조정지역에 사면 좋아요. 취득세 때문에. 또는 비조정지역 사도 돼요. 두 번째 지역을 조정지역 사면 되거든요. 그 다음에 아까 생애 첫 주택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조정지역에서 사는 건 좀 받기 힘들고요. 그게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이거든요. 1억 5천짜리 미만 사면은 내가 혹시 안 붙여놨구나. 1억 5천짜리 미만 사면은 100% 감면 취득세. 그러면 1억 5천이니까 100% 감면하면 얼마냐면은 165만 원이거든요. 165만 원은 면제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4억까지가 수도권에서는 50% 감면일 거예요. 4억짜리 사면은 440이니까 220 정도 면제해주는 거예요. 아까 제가 크지 않다는 게 165만에서 220만 원 면제해주는 거예요. 크지 않죠. 약간 희망 고문이거든요. 뭐 되게 큰 것처럼 항상 뭐 100만 원이 클 수 있지만 우리가 뭐 1000만 원, 2000만 원 벌라고 하는데 100만 원, 200만 원을 크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적게 느껴지고요. 취득세 때문에 이거 하고 3주택부터는 중과가 되니까 배제되는 주택,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작년부터 투자했고요. 작년에라도 했었으면 지금 오른 적 너무 많긴 하거든요. 지금은 이제 덜 오른 걸 찾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많이 올라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오른 것도 계속 존재하더라고요. 근데 국공 어린이집도 면제해줘요. 취득세 중과 안 시켜줘요. 근데 이거 하려면은 보육교 사자율증 1급을 따야 되고 1급 따려면은 어린이집에서 5년인가 일해야 되고 막 그래야 해서 못하겠더라고. 제가 찾아보려고 했다가. 근데 경매하면요 살 때부터 취득세 12%를 비용으로 집어넣고 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시면 좋고요.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제가 고른 지역들처럼 지방에 보면은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지역들도 많고요. 첫 주택이라면은 조정지역에서 사셔도 괜찮고 투자금만 맞으면 대신에 뭐 전세 끼거나 투자자 물건을 가격을 좀 깎아서 사시면 좋은 것 같아요. 제일 중요한 거는 협상이거든요. 그래서 경험이 많이 필요한데요.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을 때 상대방의 조건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지 내가 얼마를 깎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. 그 판단에 서기까지의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긴 하겠죠. 그래서 많은 투자 개수를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요. 도움을 많이 구하기도 해야 되기도 하죠. 그래서 요지는 투자해도 좋다. 킵 투자인 계속 투자해도 좋고
예, 그 지역들은 항상 존재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도 계속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역을 찾고, 단 조심해야 될 거는 돈인 것 같아요. 투자금. 투자금이 없으면 투자하고 떨어져요. 예,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. 아무튼 여기까지 좀 줄여서 이야기를 하고요. 한 마지막으로 좀 광고를 좀 잠깐 소개하고 할게요. 자, 주경야독단이라고 해서 이제 주로 경제, 경영, 도서를 읽는 야오의 독서, 스터디, 뭐 단원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. 예. 그래서 제가 원래 경제, 경영, 뭐 부동산, 재테크 이런 책들을 이제 주로 읽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책을 읽는 분과 대화를 하면은 좀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많이 놓치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일기를 했었어요. 지난달에 해서 6월달, 7월달에. 그래서 끝났거든요. 지난주에 끝났거든요. 예. 지난주에 끝났네요. 그래서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고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서 이 봄에서 총 16번 해갖고 제가 선정을 했거든요. 그래서 여름을 하기 전에 봄을 더 할 건데요. 그건 아니구나. 네. 자, 여름을 할 건데요. 그래서 일단은 2권 가지고 네. 지난번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이번에는 2주에 한 권씩 해서 1주차 때는 요거 습관, 돈 공부해서 이 책들이 부동산과 연결시키고 나의 그 성장, 나의 개발에 연관을 시키면서 어떻게 책을 좀 읽고 어떻게 좀 행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거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죠. 네, 그래서 그런 강의를 좀 할 거예요. 아직은 8월 달에 다 할 거예요. 네, 8월 달에 할 거고 뭐 관심 있으신 분은 블로그나 제가 또 톡방에 올려드리긴 하겠지만 8월 달에 할 거예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기초반 강의를 하는데요. 네. 원래 북구성에서 했었는데 좀 북구성이 못해 당분간은 못할 것 같아서 일단은 소수 그룹으로 네.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해서 한 3, 4명 정도 그다음 온라인 줌을 통해서 좀 하려고 하고요. 부동산에 정말 기초적인 지식들을 다 모아놨어요. 네. 이것만 듣고 투자하셔도 괜찮을 정도로 사이트 활용 방법부터 해가지고 공식들 어떤 영향 미치는지 뭐 등등 그다음에 공인중개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세금 기본적인 세금 대출 뭐 등등등등등 그러니까 투자 유형들을 어떻게 하는지 등등 그냥 정말 기본적인 것들 예, 기본적인 지식만 다 모아놨다고 하면 돼요. 약간의 활용 팁과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들으셨던 분들이 일기를 이제 들으셨던 분들이 그냥 실전반을 만들어 달라고 하셔가지고 아 카페라떼님 누구시죠? 제 강의 뭐 들으셨나요? 기억이 안 나네. 네. 아무튼 실전 소액 투자반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하려고 그랬어요. 원래는 자꾸 그 대규모 그룹으로 하려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가지고 일단은 처음에는 3, 4명 정도만 오프라인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. 또 줌으로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. 3주에 걸쳐서 수업을 할 건데 일단 전국 흐름을 분석하는 방법, 그다음에 구간을 선정해서 지역을 선정하겠죠. 그다음에 이제 임장이 했을 때 어떤 노하우들로 임장을 어떻게 하는지, 임장 보고서 어떻게 쓰는지 하려고 이제 8월 달에 할 거예요. 8월 이제 첫째 주가 보통 휴가니까 둘째 주부터 지금 시작할 계획을 하는데요. 오픈은 서울에서 할 것 같아요. 네, 죄송합니다, 블레스님. 제가 내려가서 할 수는 사람이 모이면은 제가 내려갈 수도 있겠죠. 근데 네, 아무튼 그거는 아직은 지금 저의 문제는 아니고 일단은 제가 원래 가르치는 거 갖고 있는 걸 알려주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 더운 여름에 좀 시원한 곳에서라도 알려드리고 하려고 지금 요청이 계속 있어서 네, 소수로 일단 진행을 해보려고요. 그래서 그냥 일기를 모집을 할 거예요. 8월 달에 시작하는 둘째 주부터 한번 시작을 할 거예요. 그래서 1주차의 흐름을 이제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요. 그래서 각 지역이 구간이 이제 시세 그래프랑 관련된 구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모습이 과거 거예요. 네. 과거 작년도 거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. 그래서 깔때기라는 걸 통해서 어떤 요소들에 걸려가지고 지역을 선정해요. 그냥 지금 어디 가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도 하게끔 배우게 될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임장 보고서는 어떻게 쓰는지, 어떻게 쓰고 어떻게 써야지 좀 내가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지 등등까지를 이제 여기 3제에 담아서 하고요. 그래서 온라인도 하려고 해요. 예, 줌으로 해보려고요. 예, 줌으로 하고 해서 일기 때는 그래도 이제 소수로 하니까 제가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이제 뭐 임장반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임장반은 지금 여름이어가지고 제가 이번 8월 달에 만들면 제가 죽을 거야. 제가 땀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. 그래서 임장 9월 달이 10월 달 임장반에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1기가 끝나면은 지금 제 계획은 3주의 수업이 끝나고 이 지역을 스스로 이제 분석들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숙제를 주고 같이 피드백하면서 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그 지역 중에서 선정한 곳을
며칠을 선정을 제가 해서 인장을 일기 들으신 분들하고는 그냥 같이 가볼 수 있도록 아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제 그냥 8월의 계획들까지 말씀드리고요. 네, 모두 고생하셨습니다.